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정 카페 매니저 김승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수행했던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설명드리는 동영상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 설치 시 각종 인허가 절차 및 업무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전기 설비, 자가용, 일반용, 사업용 설비 설치 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케이블, 접속제 등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해서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제 GIS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MTR, 부스덕트, 스위치기어, 보호계정기, UPS, 비상발전기, 그다음에 모터, 콘덴서, 리액터, 그리고 요즘 많이 이제 건설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한 태양광 설비, 풍력 설비, 연료전지 설비, ESS 저장 장치 등에 대한 발전 설비들과 구역전기 사업자 업무를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전기 감리 신고를 위해서 전기기술협회 감리원 배치 신고를 했던 사례들과 감리 완료 보고 내용과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공사계 신고 및 그 다음에 정밀안전 진단, 사용정사 업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요약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기안전기술교육원의 외부주 강사로서 출강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동영상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전기 사용 신청, 송배전용 전기 설비 이용 신청, 배전 보유 협조, 전기 계약 체결, 전력량계 봉인 등의 한전 수전 입회, 또 병렬 운전 조작 합의 절차 검토를 해서 유급지 검토 절차와 보호 방식 검토 등을 통해서 병렬 운전 조작 합의서를 체결했던 사례 등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 거래를 하기 위한 전력 거래 고려 부분, 회원 가입, 그리고 회원 가입하면서 전력 관리자나 발전기를 등록하기 위한 발전 설비 특성 자료 제출, 전력 계통 안정성 검토 의뢰, 보호 방식 검토 의뢰, 보호 장치 정정 검토 의뢰, 주변 악기 정정 검토라든가 주변 악기의 중성점 유효접지 검토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전 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산자부와 지자체 등에 대해서 용량에 따라서 3000kW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로 3000kW 이하는 지자체로 발전 사업 허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계획 인가하고 필요시에 따라서 공사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기술협회 조직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사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주소지 관할에 가서 업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제가 서울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부산에 가서 신고를 하는 부분은 안 되고요. 어, 그 그 지사 부분은 자기가 소속돼 있는 그 지사에 가서 신고를 하고 업무를 처리하셔야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조직도입니다. 지금은 본사로 이전이 되어 있는데요. 올 7월 1일부로 이제 인사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계셨던 담당자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셔야지만 됩니다. 본사의 조직도입니다. 검사 점검처, 전력설비 검사처, 기술지원처 등이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부 쪽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용량 작은 것들은 지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부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역전기 사업자 같은 부분들은 이제 그 전력설비 검사처의 송배전 검사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설비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전 사용용 검사부나 발전 전기 검사부 쪽에서 그 업무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연료전지 같은 부분들은 이제 발전 설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부는 뭐 토목 부분 같은 경우는 송배전 검사부의 토목 즉 뭐 토목 사용료 검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사로 나눠져 있는데 해외 진단 쪽만 기술 진단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정밀안전 진단 같은 경우는 지역본부에서 분리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그 전국 사업소에 대한 위치를 홈페이지 내에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지사별로 그 담당자들
명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는 조금 조직도가 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업데이트가 좀 늦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을 하시거나 방문을 해서 담당자를 확인해서 업무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각종 확인증의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소 코드 4자리, 그다음에 고객번호 6자리를 입력하시면은 간단한 확인증 정도는 출력이 가능하신데요. 예를 들어 본사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사 담당자한테 확인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전력 공사에 대한 본사 조직도입니다. 이 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부분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통계획처, 송변전 건설처 등이 여러분들이 아마 관여되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건설본부나 건설지사 등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력그룹 자회사, 그룹사 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서 전국사업소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전국사업소 내 지역본부를 검색을 해서 해당 지역의 담당자가 누군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업무를 했던 광주 전남 지역본부 같은 경우는 크기 때문에 전력사업처와 전력관리처로 나눠져 있고요. 전력관리처는 이제 154kV 이상의 송전이나 변전 쪽에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22,900 이하의 그 부분들은 전력 사업처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사들이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역본부는 말 그대로 이제 시도지사처럼 큰 곳이다 보니까 고객지원부, 예를 들어 예전에 총무부로 보시면 됩니다. 전력공급부에는 내성기기과하고 이제 배전 운영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요금관리부는 이제 고압이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요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전 운영부는 이제 배전 선로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고 배전 설계부가 별도로 있고 공사나 ICT 배전 계통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수 설비부 같은 경우는 청와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들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역 본부에 따라서 이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력관리처 쪽에서는 이제 개통운영부 쪽에서 대해서 이제 송전선로에 대한 보호개통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송전운영부 쪽은 송전선로에 대해 관련된 부분, 변전운영부는 변전소를 관리하는 부분들로 알고 계시면 되고, 토건운영부는 그런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각종 전남 본부의 연락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또 담당했던 이제 울산지사 같은 경우는 위와 같이 고객지원부, 전력공급부, 요금관리부, 배전운영부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부 지사에 가서 보시면 고객지원부하고 전력공급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정부가 총무부 쪽에서 각종 인허가 부분에 대한 서류를 접수를 해서 필요한 부서로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부에서 접수를 해서 전력공급부나 배전운영부 쪽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여기서 전력관리처로 또 상위기관으로 보내서 또 전력관리처에서 전력본사 쪽으로 가서 한전본사에서 전력거래소 쪽으로 또 넘어가는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지사에 보시면은 업무별 전화번호를 클릭하시면은 지역 번호하고 연락처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문의를 해서 적절한 업무 담당자를 확인해서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전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전기 공급 약관에 따라서 업무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의 경우는 6개월 이전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전용과 배전용이 나눠져 있습니다. 뭐 5개월, 7개월 이렇게 되는데 3개월, 2개월, 1개월, 1개월 뭐 이런 식으로 검토하는 그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절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해당 자료들을 활용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제 송전용 전기 설비 이용 신청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용 전기 설비 이용 신청서의 각종 내용들을 기재를 한 후 여기 이제 뭐 도장 날인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일단 보시면 이제 제가 담당했던 연료전지 발전 사업 정성적 평가 제안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연료전지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한 세 가지 타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초에는 용융탄산염형 해가지고 MCFC라고 되어 있는데 포땡땡 건설에서 한 2.5메가와트짜리 발전 설비를 해서 초기에는 이런 설비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산형 PAFC 제품이 두땡 건설에서 한 400kW 정도를 모듈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설치했고요. 제가 담당했던 거는 이 400kW 제품들을
설치를 해서 연료전지를 제한을 하는 정량적 부분과 정성적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한을 해서 이제 그 각 시도지사에서 이제 어, 채택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를 진행했던 사례들입니다. 최근에는 고체 산화물형인 SOFC 제품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불땡 에너지에서 만든 제품을 국내 엑스땡 건설에서 이제 300kW 모델을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국내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발전 사업자들이 이제 RPS 부분에 때문에 제약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도까지 이제 10% 부분을 할당이 되게끔 됐습니다. 매년. 그래서 2023년에 10%, 2022년에 9%, 2021년에 8%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한 6%나 한 7% 정도가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매년 해가지고 2023년까지 자기 발전 용량이 예를 들어 1000메가와트다. 그러면 100메가와트의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을 하지 않으면은 RPS 의무 조항에 의해 가지고 예, 벌금을 내게 되는데 벌금이 과태료가 아마 한 5, 6천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RPS 의무 조항을 하기 위해서 각종 6개 발전 자회사들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택 구성에 따라서 틀려진데 LTSA 롱텀 서비스 어그리먼트 부분에 따라서 지금 15년에서 20년 동안 장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많이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망도 부분을 보시고 계시고요. 여기는 이제 연료전지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배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선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 이제 온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정기적인 시스템 구성과 이제 송전선로 부분에 대한 부분과 뭐 열 배관에 대한 부분들, 여기 이제 열 배관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제안서상에 요약 설명했던 자료들입니다. 발전 사업 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정기위원회, 산자부의 정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 허가를 받습니다. 이런 발전 사업 허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받는 부분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발전 사업 허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기 사업 허가를 받을 때 사업 허가를 신청하고 정기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사업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환경영향평가나 개발행위할 때요.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지만 공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나서 뭐 12개월, 뭐 24개월, 36개월 이내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허가를 받았지만 사실 그 안에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전사업 허가를 연장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사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정기안전공사의 사용정공사를 받고 그다음에 실제 사용 개시를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절차들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업무를 진행하셔야지만 시간 단축이 가능한 걸로 사례가 됩니다. 연료전지 발전의 정기사업 허가 신청서입니다. 발전사업을 받기 위해서 정기사업 허가 신청서를 이렇게 간단하게 신청서 자체는 겉표지는 한 장입니다. 대부분. 근데 여기 보신 첨부 서류들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첨부 서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업 계획서 그리고 각종 첨부 서류들을 첨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기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산자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용량이 3000kW 이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이제 사업 허가를 내기 때문에 지금 사업 허가 자체가 좀 수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산자부 부분에서 발전 사업 허가증이 나왔는데 요건 한 16개월 정도, 어떤 거는 이제 기간 이후에 36개월까지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개발 영향 평가라든가 건축 허가라든가 이런 공사계 신고라든가 뭐 도로 조명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기관과 업무를 진행하시는 게 보다 수월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측량 지반조사, 공사관리, 총괄, 토목 부분, 기계 부분, 전기 부분, 계측 부분, 건축 부분, 적용 분야별로 일정 관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건설이라는 부분이 되게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전문적으로 했던 종합업체들과 보통 설계를 하고 건설회사도 EPC도 예, 전문 분야 업체하고 업무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절차입니다. 전력시장의 회원가입 절차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정회원, 뭐 준회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뭐 가입비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증설 발전기의 개통 병입 절차에 대한 준비 사항들도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력거래소 조직도입니다. 뭐 전체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발전사까지. 근데 전력거래소 직원이 그때 제가 봤을 때 한 500여 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잘 이게 기억을 못 하겠네요. 여기 지금 아, 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거래소 업무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제 발전 사업 허가를 한 다음에 용량이 1메가와트가 초과되게 되면 전력시장 거래를 하셔야 되고요. 1메가와트 미만이 되게 되면은 한전에 이제 PPA로 등록을 해가지고 한전으로부터 돈을 받는 부분으로 또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력시장에 직접 거래를 해가지고 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1메가와트 이하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어, 저, 선로를 연결하도록 우선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의 회원 가입 신청 서류들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거래자를 등록을 하고, 그 다음 발전기 등록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요즘 이제 그 부각이 되고 있는 ESS 같은 경우는 전기저장 장치를 별도로 또 등록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ESS가 그 발전 사업자 발전 장치로 분류가 돼가지고 전기기술협회도 발전의 이제 상용 설비로 이제 등록하게끔 유도가 되어 있고요. 유효접지 검토 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ESS 부분을 연결할 경우 피크 끝으로 연결할 때는 이제 그 유효접지 검토 결과에서 접지를 하거나 접지를 안 해도 되는데 최근에는 무조건 접지를 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량 같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연회비 등이 또 틀려집니다. 전력거래소 신증설 발전기 등록 절차입니다. 보통 이제 중앙급전 발전기냐 비중앙급전 발전기냐라고 분리가 되는데 보통 한 20메가와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되는데 중앙급전 발전기에서는 한전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필요시 한전에서 발전기를 투입을 해라. 그러면 투입을 해야 되고 꺼라. 그러면 끄셔야지만 됩니다. 비중앙 발전기 같은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 민수 같은 경우는 비중앙급전 발전기로 분류가 돼가지고 한전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154kV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업무 절차가 필요하고요. 22,000 쪽에 대한 부분은 이런 업무 절차가 필요합니다. 22,900으로 공급을 하더라도 20메가와트 이상인 경우는 전력 계통 안정성 검토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프로세스별로 이제 그 빨간색 부분은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녹색, 뭐 파란색별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력거래소에 관련해서 했던 업무 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거래소에서는 이제 보호방식 업무 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 사업자가 전력거래소 쪽에 보호방식을 선정해서 검토를 의뢰하면은 보호방식을 검토해서 보호방식을 확정을 해줍니다. 그럼 보호방식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정정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정정치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안내해서 확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으로 보호장치를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호계정지 정정 검토 시에 각종 제출해야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리스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되고요. 예,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옛날 지식경제부인데 이름이 계속 이제 부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 아, 전기 사업 허가를 담당하는 이제 사무관이나 주무관이 한 명이기 때문에 업무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도상 지금은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업무 부서가 어딘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제 서기관은 4급, 사무관은 5급, 주무관은 6급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무관 내지 주무관이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1년에 한 번씩 보통 바뀝니다. 보통 한 2, 3년에 한 번씩 이제 산자부는
예, 그 조직이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그 대관 업무 관련한 발전 사업 허가 쪽 담당하신 분의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거의 이제 담당이 바뀌는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에 대해서 많은 로드가 걸리기 때문에 계속되는 방문과 전화를 통해서 업무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셔야지만 업무 기간을 단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전 사업 허가 시 이제 기관별 업무입니다. 발전 사업자가 이제 지자체나 전력구로에서나 한전 연계 시 어떤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 절차가 나와 있고요. 발전 사업 추진하기 위한 절차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발전 사업 허가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개발 행위 허가나 이런 것들도 다 끝내야 되죠. 그럼 공사 계획을 착수하고 그다음에 사용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 신청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사업 개시를 신고하는 이런 절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사업 허가 시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에 대한 목록들이고요. 발전사업, 구역정비 사업자의 세부 허가 기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만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허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정의 분류입니다. 신에너지 3개, 재생에너지 8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1개의 부분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할 때는 발전사업 허가 자체를 받는 것은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개발행위 허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래서 산자부에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지역에 뭐 몇 킬로와트의 발전사업을 진행할 테니 허가를 해달라. 그럼 전기심의위원회에서 전기사업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지자체가 가서 개발항의를 받는데 여기서 이제 각종 민원 때문에 뭐 분묘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사항들이 있는데 뭐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해당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각종 서류들을 관리 감독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사용검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지금 전력 시장에 대한 부분을 사업 개시를 신고해서 업무를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환경영향 평가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 기관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개통연계, 사용검사, 상업운전, 전력거래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업무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같은 업무 추진 절차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연료전지도 마찬가지고 각종 ESS도 이와 같이 롤앤 리스폰시빌리티를 정해가지고 각 회사별로 어떤 부분까지 업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셔야지만 원하는 일정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발전 사업 허가를 받는 부분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받고 이제 최종 검토를 하는 부분들은 발전 사업 허가 자체는 쉽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1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3000kW 이상 이하에 대한 발전 사업 허가는 지자체에서 받고요. 3000kW 이상에 대한 발전 사업 허가는 산자부에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개발 행위 허가가 끝나야지만 실제로 사업을 개시를 할 수 있고 그 사업 개시에 대한 공사 진행 전에 공사계 신고 서류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그럼 공사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용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 각종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단계입니다. 네, 이제 사용용검사 같은 경우 연료전지 같은 경우 세 번을 받습니다. 첫 번째 수전 설비에 대한 사용용검사, 두 번째 예, 그 발전 설비, 예, 연료전지에 대한 사용용검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료전지를 발전을 해서 정확하게 발전 출력이 나오는지를 검사하는 출력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수변전 설비 같은 경우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는 개개별로 검사받는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리고요. 부하 검사를 받을 때는 발전을 해서 제 출력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료전지를 뭐 일주일에 뭐 볼 수 있는 부분이 6대다. 그럼 예를 들어 60대를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10주가 걸리겠죠. 그렇다 보면 한 2달 반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그 연료전지를 검사하는 팀이 뭐 10주 동안 계속 거기만 나올 수는 없다 보니까 예, 실제로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실제 사업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을 미리 협의를 해서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미리 대관 업무 기간하고 일정들은 미리 협의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보시면 신바람 서포터즈라는 부분이 지금 개설이 돼서 다음 음, 홈페이지에 가서 미리소통이라는 카페를 검색을 하시면은 그 미리소통 카페에서 각종 기술 자료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미리 가지고 습득을 하신 이후에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전력설비검사처 3층에 있습니다. 이쪽에 가서 관련 업무 담당자고 미리 업무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월요일만 거의 사무실에 있고요. 화수목금은 거의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미리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업무 관련된 부분들을 협의해서 진행을 하셔야지만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후에 이 각종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전배전 카페 매니저 김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